아, 정말. 세상에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어. 분노와 실망으로 시작된 이 말이 한 사람으로 인해 곧 경이로움과 감탄으로 바뀌게 됩니다. 새벽 3시, 시험 준비로 지친 제게 그녀가 건넨 따뜻한 유자차 한 잔이 제 얼어붙은 편견에 균열을 냈어요. 단 한 사람과의 만남이 어떻게 제 세계관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보스턴에 있는 브라이턴 대학교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하고 있는 에밀리 윌슨입니다. 지금은 3학년이고 올해 22살이 되었어요. 저희 대학은 세계 각국에서 온 유학생들이 많기로 유명해요. 캠퍼스 곳곳에서 다양한 언어가 들리고 국제 문화 행사도 자주 열리죠. 저는 원래 다른 문화에 관심이 많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세계 여행을 꿈꿨고 대학에서도 다양한 배경을 가진 친구들을 사귀고 싶었죠. 그래서 1학년 때는 정말 설레는 마음으로 기숙사 생활을 시작했어요. 다른 나라 친구들과 함께 지내면서 새로운 문화를 배우고 시야를 넓힐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저희 기숙사는 웨스트홀이라고 불리는 4층짜리 빨간 벽돌 건물이에요. 100년이 넘은 역사적인 건물이지만 내부는 현대적으로 리모델링되어 있죠. 각 층마다 공용 주방과 휴게실이 있고 방은 대부분 2인실이에요. 창문 밖으로는 찰스 강이 보이고 가을이면 보스턴의 아름다운 단풍으로 캠퍼스가 물들어요. 1학년 때 제 룸메이트는 캘리포니아에서 온 제시카였어요. 우리는 금방 친해져서 주말마다 보스턴 시내를 함께 탐험하곤 했죠. 하지만 2학년이 되면서 상황이 많이 달라졌어요. 2학년 때 저는 교환학생 기숙사 동으로 옮겼는데 그곳에서 중국인 룸메이트 린과 함께 지내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새로운 문화를 경험할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생활 방식 차이가 너무 컸어요. 가장 큰 문제는 생활 리듬이었어요. 링은 밤늦게까지 방에서 친구들과 모여 시끄럽게 이야기하고 새벽 2시, 3시까지 위챗으로 영상통화를 했어요. 시험 기간에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해도 그녀는 곧 끝낼게라고 말하고는 10분 후면 다시 큰 소리로 웃고 떠들었죠. 링, 내일 중요한 시험이 있어서 좀 쉬어야 해. 통화를 잠시 줄여줄 수 있을까? 아, 미안해. 곧 끝낼게. 하지만 그곳은 결코 오지 않았어요. 결국 저는 도서관에서 밤을 새우거나 친구 방에서 자는 일이 잦아졌죠. 청결 문제도 심각했어요. 링은 방 안에서 라면을 끓여 먹고 그릇을 씻지 않은 채 책상 위에 며칠씩 두었어요.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방 안에 가득했고 화장실은 더 심각했어요. 샤워 후에는 항상 물이 바닥에 흥건했고 긴 머리카락이 배수구를 막아 물이 잘 빠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조별 과제에서도 문제가 있었어요. 국제정치 수업에서 중국인 학생들과 한 팀이 되었는데 그들은 미팅에 늦게 오거나 아예 오지 않았고 맡은 부분도 제대로 해오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언어 장벽 때문이라고 생각해 도움을 주려 했지만 그들은 약속 시간에 나타나지도 않았어요. 우리 금요일 오후 4시에 도서관에서 만나서 함께 작업하는 게 어때? 내가 영어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 좋아. 꼭 갈게. 하지만 약속 시간이 되어도 그들은 나타나지 않았고 결국 저와 다른 미국인 학생 벤이 밤을 새워 그들의 부분까지 완성해야 했어요. 다음 날 그들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나타났고 좋은 점수를 받았을 때는 마치 자신들이 열심히 한 것처럼 행동했어요. 결정적인 사건은 기말고사 기간에 일어났어요. 도서관에서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누군가 제 자리에 앉아 커피를 쏟았어요. 제 노트북이 완전히 망가졌고 한 학기 동안 작업한 모든 자료와 논문이 날아갔어요. CCTV를 확인해 보니 중국인 유학생이 제 자리에 앉아 커피를 쏟은 후 주변을 둘러보더니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자리를 떠난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그 학생을 찾아가 노트북 수리비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그녀의 반응은 충격적이었어요. 내가 왜 내 노트북을 망가뜨렸는데? 증거 있어? 아무도 내가 그랬다고 말할 수 없어. CCTV에 다 찍혔어. 도서관 관리자도 확인했고 그래서? 실수로 그런 건데 왜 이렇게 일을 크게 만들어? 미국인들은 항상 돈 얘기만 하네. 결국 학교 학생행동위원회까지 가게 되었고 그녀는 마지못해 수리비의 일부만 지불했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저는 정말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고 소중한 자료들도 일부 잃어버렸죠.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저는 점점 아시아 학생들에 대한 편견을 갖게 되었어요. 아시아인은 다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마음속에 자리 잡았죠. 머리로는 그게 잘못된 생각이란 걸 알았지만 감정적으로는 아시아 학생들을 만나면 경계하게 되었어요. 3학년이 시작되기 전 새학기 룸메이트 배정 메일을 받았어요. 이지수라는 한국인 학생 이름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또 아시아인이라니 이번엔 어떤 문제가 생길까 걱정되었어요. 제 친구 사라는 이렇게 말했어요. 에밀리, 모든 아시아인이 다 같은 건 아니잖아. 한국인은 중국인과 다를 수도 있어. 선입견을 갖지 말고 한번 만나봐.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의 벽을 쌓고 있었어요. 바로 기숙사 관리실에 찾아가 룸메이트 변경을 요청했지만 이미 모든 방이 배정 완료되었다는 답변만 받았어요. 에밀리, 이해해. 하지만 지금 모든 방이 꽉 찼어. 최소한 한 학기는 배정된 대로 지내봐야 할 것 같구나. 정말 심각한 문제가 생기면 그때 다시 이야기하자. 그날 밤 저는 노트북을 켜고 한국인 유학생들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았어요. 일부 글에서는 한국인들이 매우 깔끔하고 예의 바르다고 했지만 다른 글에서는 그들도 시끄럽고 집단으로 몰려다닌다는 부정적인 이야기도 있었어요. 인터넷 검색 결과는 제 불안감을 더욱 키웠어요. 입주날 저는 최대한 늦게 기숙사에 도착하려고 했어요. 오후 수업을 핑계로 저녁 무렵에야 짐을 들고 기숙사로 향했어요. 복도를 걸으면서 제 마음은 불안으로 가득했어요. 또 시끄러운 통화 소리를 들어야 할까? 방이 엉망일까? 내 공간은 존중받을 수 있을까? 방 문 앞에 서서 심호흡을 한번 하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제가 방에 도착했을 때 예상과 달리 방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어요. 창문은 열려 있어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고 있었고 한쪽에는 이미 짐을 정리하고 있는 아시아인 여학생이 있었어요. 안녕. 너가 에밀리구나. 나는 지수야. 만나서 반가워. 지수는 환한 미소와 함께 손을 내밀었어요. 그녀의 영어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유창했고 발음도 깔끔했어요. 단정한 옷차림과 밝은 표정이 인상적이었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어요. 응. 나도 반가워. 혹시 이쪽이 내 공간이야? 응. 내가 이미 정리해놨어. 혹시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줘. 책상 위에는 작은 환영 카드가 놓여 있었어요. 에밀리, 새로운 학기를 함께 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해요. 좋은 룸메이트가 되길 바랍니다. 라고 적혀 있었죠. 그녀의 진심이 느껴지는 카드였지만 저는 여전히 마음을 열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지수가 시끄럽게 전화 통화를 하거나 방을 어지럽힐 거라고 예상했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그녀는 매우 조용했어요. 책상에 앉아 공부를 하거나 이어폰을 끼고 뭔가를 보고 있었죠. 오히려 제가 음악을 들을 때 그녀가 먼저 다가와 물었어요. 에밀리, 혹시 내가 헤드폰을 빌려줄까? 너무 시끄러우면 말해줘. 저는 순간 당황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만난 아시아인 룸메이트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알람 소리에 눈을 떴어요. 시계를 보니 7시 30분이었죠. 지수의 침대를 흘끗 보니 이미 비어 있었어요. 그녀가 어디 갔나 궁금해하며 일어났는데 방 한쪽에서 조용한 움직임이 느껴졌어요. 지수는 요가 매트 위에서 명상을 하고 있었어요. 등을 곧게 펴고 눈을 감은 채 깊게 호흡하는 모습이었죠. 그녀는 매트 위에서 조용히 요가 동작을 하나씩 수행하고 있었어요. 제가 일어난 것을 알아차리자 작게 좋은 아침이라고 인사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물통에서 물을 따라 제게 건네주었죠. 물 마실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을 마시면 건강에 좋대. 한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 저는 망설이다가 물을 받아 마셨어요. 생각보다 시원하고 좋았죠. 고마워. 넌 매일 이렇게 일찍 일어나? 응. 보통 6시 반에 일어나서 요가하고 명상해. 너무 시끄러웠으면 미안해. 아니, 전혀. 난 내가 움직이는 소리도 못 들었어. 지수의 아침 루틴은 매일 같았어요. 일찍 일어나 요가와 명상을 하고 샤워 후에는 항상 화장실을 깨끗하게 정리했죠. 그리고 수업 전에 간단한 아침 식사를 했어요. 그녀는 때로 저에게도 한국식 토스트나 주먹밥을 나눠주었어요. 이건 참치 주먹밥이야. 한국에서는 바쁠 때 이렇게 간단하게 먹어. 한번 먹어볼래? 제가 처음 맛본 주먹밥은 놀랍도록 맛있었어요. 참치와 마요네즈, 약간의 김이 어우러진 맛이 신선했죠. 그날 저녁, 지수는 수업을 마치고 돌아와 방을 정리했어요. 자기 물건뿐만 아니라 공용 공간까지 깨끗하게 청소했죠. 빗자루와 작은 걸레로 바닥을 닦고
책상도 깨끗이 정리했어요. 저는 그저 침대에 앉아 그녀를 관찰했어요. 그녀의 체계적이고 꼼꼼한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그리고 문득 화장실을 확인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중국인 룸메이트는 항상 화장실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곤 했거든요. 샤워 후 물이 바닥에 고여 있고 머리카락이 배수구를 막고 세면대에는 치약 자국이 그대로 남아있곤 했었죠. 그런데 화장실은 놀랍도록 깨끗했어요. 세면대에는 물 한 방울 없었고 거울도 반짝거렸죠. 심지어 작은 휴대용 청소도구가 구석에 놓여 있었어요. 지수가 샤워 후에 직접 청소한 흔적이 역력했었죠. 이건 정말 놀랍다.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일주일이 지나면서 저는 지수가 통화할 때 보이는 특별한 배려심에 주목하게 되었어요. 그녀는 항상 전화를 받기 전에 저에게 물었어요. 에밀리, 잠시 통화해도 괜찮을까? 시끄러우면 복도에 나갈게? 처음에는 그저 형식적인 질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정말로 제가 공부하고 있거나 휴식이 필요할 때면 그녀는 조용히 밖으로 나가 통화했어요. 그리고 돌아와서는 항상 방해해서 미안해라고 말했죠. 그날 저녁, 저는 방으로 돌아와 책상에 앉아 숙제를 하고 있었어요. 지수는 조용히 들어와 인사를 하고 자기 자리에 앉았어요. 그리고 잠시 후 제게 물었어요. 에밀리, 저녁 먹었어? 내가 한국에서 라면을 좀 가져왔는데 같이 먹을래? 저는 라면이라는 말에 순간 긴장했어요. 이전 중국인 룸메이트가 새벽에 방에서 라면을 끓여 먹으며 냄새와 소음을 만들던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혹시 방에서 먹는 거야? 걱정 마. 공용 부엌에서 끓여올게. 냄새 때문에 방에서는 절대 안 해. 나도 음식 냄새가 방에 배는 거 싫어하거든. 20분 후, 지수는 2그릇의 라면을 들고 돌아왔어요. 그것은 제가 먹어본 인스턴트 라면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매콤하면서도 깊은 맛이 있었죠. 거기에 삶은 계란과 파, 그리고 작은 김 조각까지 올라가 있었어요. 이건 신라면이라고.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라면 중 하나야. 너무 매우면 말해. 한국 음식은 대체로 매운 편이거든. 와, 정말 맛있어. 매운데 중독성 있는 맛이야. 그렇지. 한국 사람들은 스트레스 받을 때 매운 음식을 먹어. 스트레스를 날려준다고 하거든. 지수의 배려심이 담긴 말과 행동에 저는 점점 마음의 벽이 허물어지는 것을 느꼈어요. 우리는 라면을 먹으며 서로의 전공과 취미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지수는 경영학을 전공하고 있었고 졸업 후에는 국제 비즈니스 분야에서 일하고 싶다고 했어요. 중간고사 기간이 다가왔어요. 저는 스트레스로 인해 밤을 새워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3시, 눈이 감기려는 순간 지수가 조용히 다가와 따뜻한 차와 작은 간식을 가져다 주었어요. 이건 한국의 유자차야. 스트레스 받을 때 마시면 좋대. 그리고 이건 약과라고. 우리나라 전통 과자야. 공부할 때 먹으면 집중에 도움이 된대. 유자차의 달콤하고 상큼한 향기가 코끝을 자극했어요. 한 모금 마시자 따뜻함이 온몸으로 퍼져나갔죠. 약과는 꿀과 참기름의 달콤하고 고소한 맛이 어우러져 정말 맛있었어요. 정말 이상하게도 피로가 조금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지수야, 근데 왜 일어났어? 너도 내일 시험 있잖아. 화장실 가려고 일어났다가 내가 아직 공부하고 있길래. 나도 시험 전에 항상 이렇게 마셔서 가져왔어. 그 순간 저는 지수에게 물었어요. 지수야, 너는 왜 이렇게 친절해? 사실 나 처음에 너랑 같은 방 쓰기 싫었거든. 이전에 중국인 룸메이트 때문에 안 좋은 경험이 많았어서. 지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에밀리, 우리가 같은 아시아인이라고 다 똑같은 건 아니야. 중국, 한국, 일본은 지리적으로 가깝지만 문화가 많이 달라. 그리고 개인의 성격도 다 다르잖아. 미국인 중에도 너랑 정반대인 사람도 있지 않아? 그녀의 말이 제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어요. 저는 그동안 얼마나 편협한 시각으로 사람들을 판단했는지 깨닫게 되었죠. 어느 날 기숙사에서 수도관이 터지는 사고가 발생했어요. 4층에서 시작된 누수가 우리가 있는 3층까지 내려와 복도가 물바다가 되었죠. 많은 학생들이 당황하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을 때 지수와 다른 한국인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수는 즉시 관리사무소에 연락했고 다른 한국 학생들은 수건과 걸레를 가져와 물을 닦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서로 역할을 분담하여 누수 지점을 찾고 주변 방들의 전자기기를 안전한 곳으로 옮겼죠. 일단 물부터 잠가야 해. 그리고 관리사무소에 연락해서 도움을 요청하자. 한국 학생들은 서로 협력해서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했고 덕분에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어요.
관리자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상황이 어느 정도 통제되어 있었어요. 너희 정말 대단한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대처할 수 있었어? 지수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이런 상황이 생기면 누군가는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한국에서는 어릴 때부터 공동체 의식을 배우거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한국인들의 공동체 의식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서로 돕고 협력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지수의 학업 태도도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그녀는 항상 계획을 세워 공부했고 과제도 마감일보다 일찍 끝내는 습관이 있었어요. 저는 그런 그녀의 모습을 보며 점점 존경심이 생겼습니다. 지수야, 넌 어떻게 그렇게 규칙적으로 생활해? 나는 항상 미루다가 마지막에 벼락치기 하게 돼. 한국에서는 경쟁이 정말 심해. 그래서 어릴 때부터 시간 관리하는 법을 배우게 돼. 사실 때로는 너무 스트레스 받기도 하지만 좋은 습관이 생기는 건 장점이야. 저는 점점 지수에게 한국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물어보게 되었어요. 한국의 교육 시스템, 문화, 음식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했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는 한국과 중국이 얼마나 다른 문화를 가진 나라인지 깨닫게 되었어요. 한국에서는 가족이 정말 중요해. 주말이면 대부분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명절에는 모든 가족이 모여서 함께 음식을 준비하고 조상에게 예를 표해. 그리고 나이 든 분들을 공경하는 문화가 있어. 지하철에서는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게 당연하고 어른들께는 존댓말을 써야 해. 한국에는 정이라는 개념이 있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의 깊은 유대감과 배려, 따뜻함을 의미해. 우리는 이런 정을 나누며 살아가. 그녀의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점점 한국 문화의 매력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마음속에 편견이 하나둘씩 사라지는 것을 느꼈죠. 어느 날 저녁, 우리는 함께 한국 영화 기생충을 보았어요. 영화가 끝난 후 지수는 한국 사회의 계층 구조와 교육 열정에 대해 설명해 주었고 저는 그 이야기에 깊이 빠져들었어요. 이 영화가 왜 오스카를 받았는지 이제 알겠어. 정말 대단해. 봉준호 감독은 한국에서 정말 존경받는 감독이야. 그의 다른 영화들도 꼭 봐야 해. 지수는 또한 저에게 케이팝을 소개해 주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화려한 뮤직비디오와 춤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지만 지수가 가사의 의미와 아티스트들의 훈련 과정을 설명해 주면서 저는 그들의 노력과 열정에 감동받았어요. BTS의 노래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많이 이야기해. 그들이 전 세계 젊은이들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하려고 노력하는 게 정말 멋있어. 저는 점점 한국 문화에 빠져들었고 한국어 몇 마디도 배우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에밀리입니다. 와, 발음이 정말 좋은데 계속 연습하면 금방 할 수 있을 거야. 학기가 끝나갈 무렵 저는 방학 계획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어요. 지수야, 나 이번 방학에 어디 갈지 고민 중인데 혹시 한국은 어때? 가볼 만한 곳이 많을까? 지수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 한국에 관심 있어? 너무 좋다. 서울은 정말 멋진 도시야. 현대적인 건물들 사이에 고궁이 있고 맛있는 음식도 많고 제주도라는 섬도 있는데 그곳의 자연 경관은 정말 아름다워. 내가 좋은 곳들 다 알려줄게. 그 순간 저는 제가 얼마나 변했는지 깨달았어요.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아시아인 룸메이트를 피하고 싶어 했던 제가 이제는 한국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이 모든 변화는 지수라는 한 사람을 만났기 때문이었어요.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 저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이제 저는 사람을 국적이나 인종으로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깨달았어요. 모든 사람은 개인으로서 존중받아야 하고 문화적 차이는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서 배울 수 있는 기회라는 것도 알게 되었죠. 지수와의 만남은 제 인생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고 저는 앞으로의 한국 여행이 정말 기대되었습니다. 방학이 시작되고 저는 용기를 내어 지수의 초대를 받아들였어요. 지수는 제가 한국에 방문하는 것에 정말 기뻐했고 저를 자신의 집에 초대해 주었죠. 처음에는 낯선 나라를 방문한다는 생각에 긴장되었지만 지수가 세세한 부분까지 도와주어 준비가 수월했어요. 비행기표는 내가 찾아줄게. 그리고 한국에서 필요한 건 다 우리 집에 있으니까 짐 많이 가져올 필요 없어. 14시간이 넘는 긴 비행이었지만 설레는 마음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과 하늘은 마치 꿈속의 풍경 같았어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지수의 부모님이 환한 미소로 저희를 맞이해 주셨어요. 지수 어머니는 제게 꽃다발을 건네주시며 우리 딸 친구가 이렇게 멀리서 왔네. 집처럼 편하게 지내라고 말씀하셨어요. 지수 아버지는 제 무거운 캐리어를 자연스럽게 들어주셨고요. 저는 서툴지만 한국어로 답했어요.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수의 집은 서울 강남에 있는 아파트였어요. 한국의 아파트는 미국과 달리 현대적이고 기능적인 디자인이 인상적이었어요. 특히 온돌 시스템이라는 바닥 난방이 있어서 겨울인데도 집 안은 따뜻했어요. 이게 한국의 전통 난방 방식인 온돌이야. 바닥을 따뜻하게 해서 집을 데우는 거야. 정말 편하지? 창문 밖으로는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끝없이 이어진 도시의 불빛이 마치 별들이 땅에 내려앉은 것 같았죠. 와, 정말 멋진 곳이네요. 서울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현대적이고 깨끗해요. 서울은 밤이 되면 더 아름다워져. 특히 한강 다리들의 조명이 정말 멋있어. 첫날 저녁, 지수의 어머니는 저를 위해 정성스러운 한국 음식을 준비해 주셨어요. 테이블에는 다양한 반찬들과 함께 불고기, 김치찌개, 된장찌개, 비빔밥이 놓여 있었죠. 에밀리, 이건 불고기야. 달콤하게 양념한 소고기 요리야. 그리고 이건 김치찌개인데 조금 매울 수 있으니 조심해서 먹어. 이건 비빔밥이야. 여러 가지 채소와 고기를 섞어서 먹는 거야. 처음 김치찌개를 한 숟가락 먹었을 때 그 매운맛에 놀라 물을 벌컥벌컥 마셨어요. 지수와 그녀의 가족은 웃음을 참지 못했고 저도 함께 웃었죠. 와, 정말 맵네요. 하지만 맛있어요. 처음에는 매울 수 있지만 곧 익숙해질 거야. 한국 사람들은 매운 음식을 많이 먹거든. 놀랍게도 며칠 지나자 저는 김치찌개가 그리워질 정도로 그 맛에 빠져들었어요. 한국 음식의 다양한 맛과 향이 제 미각을 완전히 사로잡았죠. 지수는 저를 데리고 한국의 전통시장에도 갔어요. 활기 넘치는 시장 분위기와 다양한 먹거리에 저는 푹 빠져버렸죠. 떡볶이, 호떡, 빈대떡 등 길거리 음식을 맛보면서 한국의 서민 문화를 체험할 수 있었어요. 이건 떡볶이라고 하는데 매콤한 떡과 어묵을 함께 끓인 음식이야. 한국 사람들은 누구나 좋아하는 간식이지. 오, 정말 맛있네요. 매운데 계속 먹게 되는 맛이에요. 다음 날, 지수는 저에게 한복을 입어볼 기회를 주었어요. 화려한 색상의 치마와 저고리를 입으니 마치 동화 속 주인공이 된 것 같았어요. 비단 소재의 부드러운 감촉이 손끝에 느껴졌고 치마의 풍성한 실루엣이 우아함을 더했어요. 와, 에밀리. 한복이 정말 잘 어울려. 우리 사진 찍자. 한복을 입고 경복궁을 방문했을 때 고풍스러운 궁궐과 한복의 조화가 정말 아름다웠어요. 웅장한 기둥들이 하늘을 향해 솟아 있었고 단청의 화려한 색채가 햇빛에 반짝였어요. 많은 관광객들이 저희를 보고 사진을 찍고 싶어 했고 저는 마치 유명인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죠. 지수야, 이곳은 정말 아름다워. 이런 역사적인 장소가 현대 도시 한가운데 있다는 게 놀라워. 그래. 한국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나라야. 이 궁궐이 600년 이상 된 건물이라는 게 믿어져? 우리는 북촌한옥마을의 좁은 골목길을 거닐며 전통 가옥의 아름다움을 감상했어요. 기와 지붕과 나무로 된 문, 돌담길이 만들어내는 고즈넉한 분위기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죠. 인사동에서는 한국 전통 공예품을 구경했고 남산타워에서는 서울의 환상적인 야경을 바라봤어요. 서울은 정말 24시간 살아있는 도시네. 밤에도 이렇게 활기차다니. 맞아. 한국에서는 밤 문화도 발달했어. 사람들이 늦게까지 일하고 공부하기 때문에 밤에도 열려있는 가게들이 많아. 여행 중에 저는 또한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에 감탄했어요. 지하철은 깨끗하고 편리했으며 버스 노선도 잘 정비되어 있었죠. 덕분에 저는 서울 시내를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었어요.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은 정말 효율적인 것 같아요. 덕분에 어디든 쉽게 갈 수 있어요. 한국은 IT 강국이거든. 지하철이나 버스에서도 무료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어.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지수의 할머니를 만났을 때였어요. 지수의 할머니는 작은 키에 허리가 약간 굽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하고 강인했죠. 할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따뜻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우리 에밀리 왔구나. 멀리서 잘 왔니? 비록 영어를 전혀 하지 못하셨지만 할머니의 따뜻한 미소와 손짓은 어떤 언어보다 더 많은 것을 전달해 주었어요. 지수가 통역을 해주는 동안 저는 할머니의 주름진 손을 잡고 있었는데
그 손에서 전해지는 따뜻함이 마치 제 할머니의 손을 잡고 있는 것 같았어요. 미국에서 온 친구가 이렇게 예쁘니 우리 지수가 좋은 친구를 뒀구나. 우리 집에 온 것처럼 편하게 지내. 할머니는 저에게 직접 만드신 전통 과자를 건네주셨고 한국의 옛날 이야기도 들려주셨어요. 지수가 통역을 해주었지만 어떤 부분은 말이 없어도 서로 이해할 수 있었죠. 그날 저녁 할머니는 제게 한국 전통 보자기로 포장한 작은 선물을 주셨어요. 풀어보니 아름다운 빛의 비녀였어요. 이건 내가 젊었을 때 쓰던 거야. 이제 너에게 주고 싶어. 우리나라의 아름다움을 기억해 주렴. 저는 눈물이 날 정도로 감동했어요. 그 순간 저는 정이라는 단어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어요. 할머니는 저를 처음 만났지만 마치 오랜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셨어요. 한국에서의 일상 속에서 저는 정의 의미를 여러 번 경험했어요. 지하철에서 한 젊은 학생이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 버스에서 낯선 사람들이 서로 짐을 들어주는 모습, 식당에서 테이블을 깨끗이 정리하고 나가는 사람들의 모습, 이런 작은 배려들이 모여 하나의 문화를 이루고 있었어요. 지수야, 왜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서로를 배려하는 거야? 우리는 어릴 때부터 우리라는 개념을 중요하게 배워. 개인보다 공동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물론 완벽하진 않지만 이런 가치관이 우리 문화의 기반이야. 그렇다고 한국 사회가 완벽하다는 것은 아니었어요. 지수는 한국의 경쟁적인 교육 환경, 빠른 생활 템포, 세대 간 가치관 차이 등 현실적인 측면도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었죠. 하지만 그런 현실적인 모습까지도 포함해 한국 문화를 이해하게 되면서 저는 더 깊은 존중심을 갖게 되었어요. 지수는 또한 저에게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소개해 주었어요. 우리는 함께 K-팝 콘서트에 갔고 한국 영화를 보았죠. 저는 한국 대중문화의 매력에 푹 빠져버렸어요. 한국의 K-팝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음악과 춤, 퍼포먼스 모든 것이 완벽하네요. K-팝은 한국의 중요한 문화 콘텐츠 중 하나야. 많은 젊은이들이 K-팝을 통해 한국 문화를 접하고 관심을 가지게 되지. 서울 여행을 마친 후 저희는 제주도로 향했어요. 제주도는 한국 최남단에 위치한 아름다운 섬으로 화산 활동으로 만들어진 독특한 지형과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자랑하죠. 제주도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그 아름다움에 넋을 잃었어요. 푸른 바다, 검은 현무암, 초록색 들판이 어우러진 풍경은 정말 환상적이었죠. 우리는 성산일출봉에 올라 장엄한 일출을 감상했고 우도라는 작은 섬도 방문했어요. 제주도는 정말 천국 같아요. 이런 아름다운 곳이 한국에 있다니 놀라워요. 제주도는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휴양지 중 하나야. 신혼여행으로도 많이 오고. 한국에서의 한 달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어요. 마지막 날, 지수의 가족은 저를 위한 작별 파티를 열어주었고 지수 어머니는 제게 특별한 선물을 주셨어요. 에밀리, 이건 우리 가족 사진이야. 내가 이 사진을 볼 때마다 한국에 또 다른 가족이 있다는 걸 기억했으면 해. 그 말에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한 달 전만 해도 아시아인에 대한 편견으로 가득 찼던 제가 이제는 한국에 또 다른 가족을 얻게 되었으니까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평생 이 순간을 잊지 못할 거예요. 미국으로 돌아온 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더 이상 아시아인에 대한 편견은 없었고 오히려 한국 문화와 사람들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갖게 되었죠.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제 친구 사라가 마중 나와 있었어요. 그녀는 제가 한 달 전과 완전히 달라진 모습에 놀랐어요. 에밀리, 너 완전히 달라 보여.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사라, 내가 얼마나 편협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 한국은 정말 놀라운 나라였어. 그곳 사람들의 배려심과 공동체 의식, 그리고 가족에 대한 사랑, 모든 게 나에게 큰 교훈이 되었어. 사라는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제가 아시아인 룸메이트에 대해 얼마나 부정적이었는지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제가 이제는 한국 문화의 열렬한 팬이 되어 돌아왔으니 그녀의 놀라움은 당연했죠. 정말 믿기지 않아. 내가 그렇게 한국에 빠져들 줄은 상상도 못했어. 나도 그럴 줄 몰랐어. 하지만 지수를 만나고 한국을 경험하면서 내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어. 이제 나는 사람을 국적이나 인종으로 판단하는 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깨달았어. 저는 캠퍼스 내 한국 문화 동아리에 가입했고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매주 한 번씩 다른 학생들에게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작은 모임을 열었어요. 처음에는 몇 명 안 되었지만 점점 더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보였어요.
오늘은 한국의 전통차 문화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이건 제가 한국에서 가져온 유자차인데 한번 맛보세요. 학생들은 처음 접하는 한국 문화에 호기심을 보였고 제가 들려주는 한국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어요. 와, 이게 김치찌개야? 생각보다 맛있네. 처음엔 매워서 놀랐는데 계속 먹게 되는 맛이야. 한국 사람들은 정말 서로를 많이 배려하는 것 같아. 그런 문화가 부러워. 저는 한국 요리 수업도 듣기 시작했어요. 김치찌개, 불고기, 비빔밥 등 제가 가장 좋아하는 한국 음식을 직접 만들어 보면서 한국 문화에 더욱 깊이 빠져들었죠. 요리 선생님은 각 음식에 담긴 한국의 역사와 문화적 의미도 함께 설명해 주셨어요. 김치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한국인의 정체성이에요. 가족들이 함께 모여 김장을 하는 과정에서 정이 생기고 그 정이 음식에 담겨 더 맛있어지는 거죠. 한국 문화를 소개하면서 저는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 자신도 더 넓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죠. 졸업을 앞둔 지금, 저는 문화 교류 촉진을 위한 비영리 단체 글로벌 브리지에서 인턴십을 시작했어요. 미국과 한국 사이의 문화적 가교 역할을 하는 일이죠. 주로 미국 학생들의 한국 방문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한국 문화 워크숍을 진행하는 업무를 맡고 있어요. 에밀리, 내가 한국에 대해 이렇게 열정적일 줄 몰랐어. 인턴 중에서 가장 적극적이네. 제가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그런 경험을 통해 시야를 넓힐 수 있도록 돕고 싶어요. 특히 저는 미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 문화 이해하기 워크숍에서 제 경험을 나누며 편견 없이 다른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여러분, 저도 한때는 아시아 문화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한 사람과의 만남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문화적 차이는 우리를 갈라놓는 장벽이 아니라 서로에게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저는 또한 한국 학생들이 미국 문화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도 기획하고 있어요. 미국 역사와 문화에 대한 강의, 미국 영화 상영회, 미국 가정방문 프로그램 등을 통해 한국 학생들이 미국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돕고 있어요. 오늘은 미국의 추수감사절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거예요. 추수감사절은 가족과 친구들이 모여 함께 음식을 나누고 감사를 표하는 날이랍니다. 이 일을 통해 저는 제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앞으로도 이 분야에서 커리어를 쌓아가고 싶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지수는 여전히 제 가장 소중한 친구예요. 우리는 매주 화상통화로 서로의 소식을 나누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서로를 격려해주죠. 지수는 졸업 후 한국에서 마케팅 회사에 취직했고 국제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요. 에밀리,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바빠. 하지만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게 되어서 정말 신나. 잘하고 있을 거라고 믿어. 언제든지 힘들면 나에게 털어놓아. 내가 항상 응원할게. 고마워. 그런데 너는 어때? 인턴십은 잘 되고 있어? 응, 정말 보람차. 내가 경험한 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게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인지 몰랐어. 우리는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진정한 우정을 쌓아가고 있어요. 지수는 저에게 한국 문화를, 저는 지수에게 미국 문화를 알려주며 서로 성장하고 있죠. 에밀리, 너 덕분에 나도 미국 문화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어. 처음에는 미국 사람들이 좀 개인주의적이고 직설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것도 다 문화적 차이라는 걸 이해해. 우리 둘 다 서로의 문화를 통해 성장하고 있는 것 같아. 이런 우정이 정말 소중해. 여름방학에는 제가 다시 한국을 방문하기로 했어요. 이번에는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 경주 등 다른 도시들도 방문하고 싶어요. 그리고 제주도에 다시 가서 성산일출봉에서 일출을 보고 한라산도 등반할 계획이에요. 이번에는 내가 에밀리에게 한국에 숨겨진 명소들을 많이 보여줄게. 정말 기대해도 좋아. 나도 정말 기대돼. 한국에 다시 갈 생각만 하면 벌써부터 설레. 이제 저는 졸업 후에 한국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찾고 있어요. 국제 교류 프로그램이나 영어 교육 분야에서 일하면서 두 나라의 문화적 가교 역할을 계속하고 싶어요. 에밀리, 너 정말 한국에서 일하고 싶어? 언어 장벽이 있을 텐데. 그래서 지금 열심히 한국어를 배우고 있잖아. 물론 쉽지 않겠지만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야. 가끔 그때를 생각하면 부끄러워요. 단지 한 사람의 국적만으로 그 사람 전체를 판단했다니. 하지만 그런 경험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편견을 깨고 진정한 문화적 이해를 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그들의 문화와 가치관도 모두 다릅니다. 하지만 그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할 때 우리는 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어요. 저는 한국인 친구 지수를 통해 이 중요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작은 영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문화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주변에 있는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보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영상에 대해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버튼을 누르시면 감동적인 사연이 올라오는 대로 여러분께 가장 빨리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위 분들에게 공유해보세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흥미로운 이야기와 놀라운 사건들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항상 건강하시고 부자 되세요. 대단히 감사합니다.